매춘부, 살인 용의자, 세계 챔피언의 상간녀,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그리고 프랑스 국영 매체에서 선정한 위대한 프랑스인 중 한 명인 오늘의 주인공. 그녀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콘텐츠 시작합니다. 1915년 12월 프랑스 파리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거리의 고개사였고 어머니는 여기저기 유명하는 삼류가수였죠.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버리듯이 친할머니에게 맡겼죠. 알코올 중독자였던 친할머니의 직업은 다름이 아닌 복주였습니다.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그녀는 극단적으로 프로하고 힘든 유아 시절을 보내기 시작하죠. 오늘의 콘텐츠 인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 여가수 에디트 슈반나 가시옹. 우리에게 더 유명한 이름 바로 에디트 피아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포주인 친할머니가 그녀를 잘 보살펴줄 리는 없었죠. 심지어 그녀는 각막염으로 인해 수년 동안 앞을 잘 볼 수조차 없었다고 하며 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몰골이 꼭 해골 같았다고 합니다. 유년기 시절의 영향인지 성인이 되어서도 그녀의 키는 142cm밖에 되지 않았죠. 당연히 학교나 학원 등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그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그녀는 아버지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고개사인 아버지를 따라 이리저리 다니며 노래를 부르며 지냈지만 상황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었죠. 결국 그녀는 15살의 어린 나이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파리의 길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던 그녀. 길거리 인생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거칠었으며 돈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그녀는 매춘부 생활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길바닥 인생을 살던 중 그녀의 나이 17살 때 배합이었던 남자친구가 생겼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탓인지 자신의 딸인 마르셀을 그냥 방치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딸 마르셀은 3년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수막염으로 죽고 맙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서 그녀는 몸을 팔아 장례식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길거리 공연이나 버스킹이 낭만적으로 비추어지지만 사실 이 시기의 길거리 약사라는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술 행위라기보다는 구거래라는 말이 그때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대의 길거리 인생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의 깡패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상납하기도 하는 힘든 길거리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던 중 그녀는 어느 한 클럽의 사장인 루플레를 만나게 되어 안정적으로 클럽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도 잠시 그녀를 도왔던 클럽의 사장 루플레는 갑자기 살해당하게 됩니다. 집도 절도 없었던 그녀는 용의자로 지목되어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진범이 잡히게 되어 그녀는 풀려나게 되죠. 진범들은 바로 그녀가 길거리 생활을 하던 시절 폭락금을 강요했던 깡패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에디트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고 만 것이죠. 이 깡패 새끼들이 문제야 진짜 확. 유치장에서 풀려난 에디트, 억울한 누명은 풀게 되었지만 안정적인 가수 생활은 짧게 끝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녀는 술에 약간씩 의존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약간의 유명세가 했던 그녀는 꾸준히 여기저기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시인이자 가수인 레이몽 아소를 만나게 됩니다. 레이몽은 그녀에게 발성과 작곡 등 전반적인 음악에 대해 알려주게 되죠. 레이몽을 만난 후 그녀는 거리의 악사에서 진정한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디트는 날개를 단 듯이 가수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요. 그녀의 애절하고 부드러운 음색과 가련한 제스처, 그리고 표정과 무대 매너는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프랑스와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나가던 그녀는 복싱 시합 때문에 미국에 온 한 복서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르셀 세르랑, 프랑스 출신의 세계 미들급 복싱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새 아이와 아내가 있는 가족의 가장이었죠. 이름은 나가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욕했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는 법. 그들의 사랑은 점점 불이 붙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합을 끝내고 그녀를 보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를 탄 마르셀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불행히도 사망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그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녀는 그녀에게 배 대신 비행기를 타고 오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녀가 보고 싶었던 마르셀 역시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에디트는 깊은 절망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서 모든 공연 일정과 인터뷰를 취소하고 국문을 걸어 잠그게 되죠. 그 후 그녀가 만든 노래가 바로 사랑의 찬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세상에 나온 피아프. 계속해서 가수 활동을 하던 중 또 다른 프랑스 출신 가수인 자크 프레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크 프레스는 그녀의 후광으로 인해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둘은 함께 가수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4년 후인 1956년 그들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나게 됩니다.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녀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전해지죠. 평소 에디트 피아프는 맞추기 힘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몇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약물을 과다 복용했으며 술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고 성격 또한 매우 개팍하여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행복해지나 했던 그녀의 삶은 이혼 이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혼 후 그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을 내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가수로서의 삶을 이어나가죠. 하지만 공연 중 기절하거나 쓰러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공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연조차 할 수 없게 된 그녀에게 느닷없이 어떤 젊은 남자가 찾아오죠. 그녀에게 노래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온 25살의 꽃미남 테오 사라보. 그녀는 기꺼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 또한 그녀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죠.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세간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아들버린 남자와 뭐하는 짓이냐라는 둥, 분명히 그녀의 인기를 이용하는 남창일 거야, 뭐 이런 기사와 억측이 쏟아지게 되며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트와 테오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그냥 사랑의 유람선이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마약 및 알코올에 의존하던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꾸준한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간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며 결국 4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더욱더 비극인 점은 테오 역시 에디트가 떠난 지 7년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근데 뭐 7년이면 뭐 딱히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닐까? 추후 프랑스의 국영 매체인 3TV의 의혹의 그림자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에디트 피아프를 나치의 스파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큰 증거나 의문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죠. 그 외에도 유명한 프랑스의 배우와 사업가들, 이를테면 코코 샤넬, 모리스 슈발리에 역시 스파이 의혹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그마한 의심만 있어도 공인들은 쉽게 스파이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녀 역시 그중 하나로 의심을 받았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코코 샤넬은 나치의 지지자이자 스파이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죠. 아무튼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전 세계적인 가수이자 위대한 프랑스인으로 선정된 에디트 피아프. 그녀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했고 기구하였으며 대중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그녀였습니다. 꼭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기구한 운명이 그녀의 재능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곡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에디트 피아프였습니다. 콘텐츠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을 춤추게 하죠. 이상 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곡은 아니지만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